만약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주장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일상이든 직장이든 말이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 항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업체와 제안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중 직접 해보면서 실제로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건의 제안서 중 이거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넣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말이죠.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다 보면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이 막 들러붙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는 저 세상으로 허이허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두면 저도 그렇고 상대방의 뇌는 깔끔해지죠. 나의 뇌는 세 가지만 말하면 되겠군. 상대방의 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군 이라고 말이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경험을 말해보자면 강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꼭 쓰는 패턴이 있는데 한 가지 주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라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수강생분들은 공책에 1, 2, 3을 적고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제가 상대방 뇌에 틀을 만들어 준 거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은 세 가지를 채우기 위해 집중을 하고 세 가지라는 틀 때문에 기억은 오래 가겠죠. 만약 여러분 중 발표를 미리 준비를 했음에도 설명을 하다가 다른 말이 계속 붙는다면 숫자를 넣어서 발표를 준비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발표자 입장에서도 기억하기가 편하겠죠. 준비한 숫자가 명확한 틀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근거는 몇 개가 적당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3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두 개는 조금 적고 4, 5개는 조금 많고 물론 일상생활에서 3가지씩 계속 될 수는 없겠지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라면 3가지 정도의 근거를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상대방을 지나가는 중학생이라고 가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저 단어는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의 말을 놓친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할 때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쉬운 단어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면 전문 용어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집단 안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레벨이 모여있는 경우, 특히 유튜브나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레벨 1일 수도, 레벨 2일 수도, 레벨 5일 수도 있습니다. 레벨 1부터 5까지 모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설명 잘한다라고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많은 치료사들을 만나봤는데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식이나 정보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나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은 나의 지식을 뽐내는 자리가 아닌 상대방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말이 쉽고 간단할수록 상대방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상대방은 제 말을 10% 정도만 기억합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 3가지를 말한다 하여도 상대방은 기억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근거 3가지로 인해 어느 정도 설득이 된 상태죠. 근데 여기서 다시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하겠다는 건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지 둘 중 하나를 미리 생각해 두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마무리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당신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제안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이 주장을 한다면 윗사람은 그대로 따르지 않겠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없으면 그것 또한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제안하여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A와 B라는 틀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하는 방향이 B라면 A는 상대적으로 별로인 방법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윗사람은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걸 알기에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여도 이런 직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조금 특별한 사람은 이딴 식으로 준비해왔냐고 뭐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주장을 할 때는 친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장을 말하고 근거 3가지를 통해 이해를 시켰으면 다시 주장을 언급해 줌으로써 내가 뭘 할 건지 상대방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주장에 대한 내용을 까먹은 상태니까요. 물론 앞서 말한 것들을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못해요. 다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3가지를 생각하며 준비를 해보는 게 설득 확률을 높이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주장, 근거, 예시 이렇게만 설명해도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한다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럼